네.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그렇게 뭐 언어적으로 책을 보고 공부하는 것보다는 이제 항상 과학 시간에는 실험이 있습니다. 실험을 활용하라는 건데 왜 실험을 활용하라고 말씀드리냐면 이제 도표를 보시면 아실 텐데요. 이게 데일이라는 사람이 이제 심리학자 밝혀낸 어떤 방법인데요. 공부를 할 때 항상 이 맨 밑에 네. 행동적인 단계부터 공부를 시작하면은 굉장히 빠르게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영상적인 단계. 영상적인 거라면 뭐 시청각 자료들이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언어로 만든 책 같은 거. 이런 순서를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험이라는 거는 정말 어떤 행동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 실험 자체가 대부분 이제 시험에 그대로 문제가 돼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실험은 그냥 제껴두고 그냥 책만 나 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실험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친구들 시험할 때 빠져있지 말고 어떻게든 참여해가지고 그 실험에 참여하는 게 공부할 때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진짜 그렇겠네요. 우리가 뭐 체험학습 같은 것도 하잖아요. 실제로 몸으로 겪어본 거에 대해서는 몸에 더 많이 기억이 남듯이 실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두고 또 한번 실행도 해보고 이런 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이제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강성태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그래 바닥부터 시작해도 돼라고 하는 게 본인들의 의지가 그래도 있을 만한 나이니까 괜찮은데 초등학생들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선생님. 예, 초등학생들한테 해당되는 방법이 이제 어쩌면 아까 표준 선생님이 질문해 주셨던 것,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찾느냐랑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이 처음에 공부를 시작할 때 이를테면 수학, 예, 이렇게 하면 되고요. 국어, 강 선생님 말씀대로 네.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거죠. 나는 어떻게 할까, 그걸 구체적으로. 어디서, 물론 원칙적으로 말하면 내가 큰 그림형인지 아닌지, 시각적인지 그렇죠. 청각적인지 아는 건데요. 간단하게 알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보면 돼요. 이를테면 내가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면요. 수학 공부를 할 때 초등학생들은 어머니들한테 자주자주 레벨 테스트처럼 보시라 그래요. 게임처럼. 예. 근데 문제가 너무 어려우면 안 돼요. 거의 다 맞을 뻔하거나 하나, 두 개 정도 틀리잖아요. 8, 90점 나올 수 네.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 정도로 계속 자주 얘는 시험을 봐주는 거예요. 그래야 승부욕이 강하거나 게임을 즐기는 아이들한테는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거든요. 내가 만화를 좋아한다? 이 애는 수학이나 역사를 그림이나 도표로 정리하게 하는 게 잘 맞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즉 내가 공부 이외에 좋아하는 것과 공부를 접목시키면 처음에 나한테 맞는 공부 방법을 찾기가 되게 쉽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생들한테 가장 어려운 과목이 저는 사회인 것 같아요. 사회는 초등학교 3학년에 이제 사회를 배우기 시작하면 갑자기 시장을 가자고 합니다. 대형마트 가봤어도 시장은 별로 가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을 열심히 보고 나면 그 다음에 갑자기 역사로 뜁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역사 공부를 하고 딱 났더니 우리나라 정치 제도를 배우면서 졸업을 해요. 즉 과학과는 다르게요. 반복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 과목을 조금 좀 시작을 할 때는 저는 오히려 방학 같은 때를 이용해서 약간의 선행, 그러니까 한 학기 정도의 선행을 미리 하는 게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훨씬 더 흥미를 가질 수 있고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전 늘 항상 궁금했던 게요. 선생님, 사회는 이해를 하는 과목인가요? 아니면 암기를 하는 과목인가요? 사회야말로 사람이 사는데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이해거든요. 근데 대부분 보통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왜 암기가 그렇지 않나요? 되냐면요. 시골에 집에 이를테면 저는 외갓집이 시골에 있었기 때문에 가가지고 거기서 외양간도 보고 붓두막도 보고 다 봤거든요. 예. 저는 하나도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제 아이들은 외양간, 붓두막, 가마솥 다 외워야 뭔지 돼요. 모르죠. 예, 그러니까 내가 배경 지식이 있고 체험한 거냐 아니냐에 따라서 사실 이게 달라지는 건데 네. 사실 요즘 아까 그 표대로 행동적인 지식이 아니라 자꾸 이 상징적인 지식이 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암기로 오는 거죠. 그렇군요. 네. 선생님, 오늘 뭐 도표를 하나 예. 준비를 하셨는데요. 제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공부. 예, 제가 처음부터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늘 자주 해주는 얘기인데요. 이 공부에도 S라인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학자들이 연구를 한 건데 똑같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가정했을 때 시간이 지나가면서 얼마나 그게 습득이 되고 쌓이느냐를 보여준 그래프거든요. 네. 그래서 가로축을 보면 이게 시간입니다. 그리고 세로 위로 올라갈수록 성취도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간이 한참 지날 때까지 성취도는 그다지 올라가지 않습니다. 굉장히 더디 가니까 예. 좀 지루하고 힘 빠지겠어요. 그래서 이때 많이 포기를 해요. 난 공부가 아닌가 봐. 이 선생님이 아닌가 봐. 그렇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포인트만 딱 넘으면 급격히 성취도가 올라갑니다. 거기를 넘어설 수 있느냐 아니냐가 공부를 처음부터 시작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성취를 해내느냐 아니냐거든요. 정말 2단계까지만 견디시면 시원하고 단 열매를
김동완 군처럼 얻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대신 인내력 있게 그 시점까지는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동환 군 지금 이제 대학생 돼서는 게임을 좀 하나요? 아, 친구들이랑 가끔씩 심심풀이로 네. 하는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심심풀이로 몇 시간 하나요? 한두 시간? 아, 한두 시간 정도. 네. 진짜 어머님께서 아까 화면에서 봤을 때도 진짜 흐뭇한 미소, 따뜻한 미소로 게임하는 아들을 지켜보셨는데 정말 그 당시에 속마음은 어떠셨을지 너무 궁금하고요. 대학생이 된 지금은 게임을 하는 그 모습이 또 어떻게 달라졌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동환군이 있다는 곳을 찾아가 보니 아니, 여기는 PC방? 안녕하세요. 게임을 끄는 줄 알았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요, 동환군? 이번에 방학이 되면서 좀 시간적 여유가 생겨서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려고 PC방에 오게 됐어요. 왕년의 현란한 손놀림이 나오나 싶더니 마음만큼 잘 되질 않나 봅니다. 저가 제일 잘하고요. 두세 번째 정도 됩니다. 지금은 뭐 대학 가서 틈틈이 그냥 취미로 게임을 하고 있고 요즘에는 여자친구를 만나가지고 아주 살판 났죠. 모처럼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집에 돌아온 동환군. 보글보글 찌개가 맛있게 익어가는 동안 동환군이 저녁 식사 준비를 돕습니다. 반찬도